저는 올해 69입니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말이죠. 대출받아서 샀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낸 돈이었죠. 그 집에서 아들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아기, 걸음마 연습하던 아이, 대학 입학 통지서 들고 뛰어오던 청년. 모두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은 2달 전에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다가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구급차 안에서 남편 손을 잡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영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조문객들을 맞고 음식을 나르고 정신없이 사흘을 보냈죠. 마지막 날 저녁 발인을 마치고 장지를 떠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너무 피곤하다. 잠깐만 앉았다 갈게. 민준이네 아파트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잠깐 들러서 쉬었다가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죠. 며느리 수영이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죠? 응, 좀 그래.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다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피곤해요. 택시비 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수영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쓰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영아, 너무 늦었잖니.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가시게 해.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우리 푹 못 자요. 수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였어요. 제 눈치를 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내가 일찍 갈게.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택시비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항의할 기력도 없었죠. 그럼 나갈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초라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한테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반지 3개를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일한 폐물이었죠. 금은방 사장님이 저울에 반지를 올리는 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우리 민준이 대학만 보내면 돼. 그럼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과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민준이를 대학 보냈어요. 졸업하던 날 민준이가 말했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제가 잘 살아서 보답할게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눈물 흘려 키운 아들이 저를 호텔 손님 취급하고 있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새벽에 택시비 5만 원 쥐어주며 쫓아냈습니다. 40년 희생이 택시비 5만 원으로 정산되는 순간이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내려주세요. 차에서 내렸어요. 40년을 살아온 낡은 2층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현관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남편이 신던 낡은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폐물 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대학 보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엄마를 새벽에 낯선 손님처럼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호텔이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호텔 손님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은 형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빈자리와 아들의 냉대가 겹쳐져서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수영이는 더더욱 소식이 없었죠.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인데 남편이 없으니 너무 컸어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웠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7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귀에 익은 동네 이름이 들렸어요. 이번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일선동 일대는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거든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아나운서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가만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십억이라고요? 볼륨을 높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도가 화면에 나왔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 제 집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한가운데였어요. 이 일대 주민들은 평균 20억에서 3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아나운서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억에서 30억이라고요? 제 집이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죠. 분명했습니다. 제 집이 그 안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인터넷에 재개발 소식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수십 개 떴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역대급 재개발, 땅값 폭등 예상, 일선동 주민들, 일확천금 기회. 정말이었습니다. 제 집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대출 갚으려고 1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죠. 남편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준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이는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죠. 며느리 수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장례식 날 밤 저를 쫓아내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꿀처럼 달았죠. 수영아, 어쩐 일이니? 어머니 뵈러 왔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뒤에는 커다란 상자를 싣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니? 안마의자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이거 최고급 제품이에요. 최고급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장례식 날 택시비로 5만 원을 던져주던 사람이 갑자기 최고급 안마의자를요? 그냥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영이는 화사하게 웃으며 안마의자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배송기사까지 불러서 말이죠. 30분쯤 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억지로 앉았습니다. 기계가 움직이며 허리를 주물렀어요. 사실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이런 거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수영아, 갑자기 이게 무슨...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예의 없었죠? 죄송해요.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역시나였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응, TV에서 봤어. 대박 나셨어요, 어머니. 이 집이 금싸라기 땅이 됐잖아요. 수영이 눈이 반짝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니. 아니에요. 확정됐어요. 제가 구청에 확인했거든요. 어머니 집은 보상금만 25억 정도 나올 거래요. 25억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수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흥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래서 온 거구나.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고맙구나. 입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은 달랐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칼날을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수영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도 밝게 웃었죠.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인데? 제가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손에는 중국집 배달 음식이 들려 있었죠. 민준이가 음식을 사들고 온 게 얼마 만인가요? 한 1년은 된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짬뽕이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샀어요. 고맙다, 아들. 같이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뭔가 어색했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역시 재개발 얘기였습니다. 응. 아까 수영이가 와서 얘기해줬어. 대단하시네요, 엄마. 이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민준이 눈에도 욕심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잖아요. 노후 걱정이라고요? 제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 불리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엄마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회사 점심시간마다 들를게요. 점심시간마다요? 회사가 여기서 버스로 40분 거리인데요. 그런 먼 곳을 매일 오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30분쯤 있다가 갔어요. 엄마, 내일도 올게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들렀어요. 음식을 사들고요. 처음 이틀은 중국 음식, 그 다음엔 돈가스, 그 다음엔 냉면이었죠.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수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마다 찾아왔죠. 과일을 사들고 반찬을 만들어 오고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창문 닦아드릴게요. 어머니, 이불 햇볕에 말려드릴게요. 어머니, 발톱 깎아드릴까요? 효녀 코스프레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장례식 날 밤에는 호텔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구나.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척 받아줬어요. 고맙구나, 수영아. 엄마 아들 착하지? 표정 관리를 했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착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모두 왔죠. 어머니, 오늘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수영이가 큰 냄비를 들고 왔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국까지 푸짐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죠.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수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사기꾼들 많거든요. 관리해 주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나 아직 멀쩡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죠.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수영이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명예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요. 어머니,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세금 아끼려면요. 저는 그때마다 얼버무렸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나중에 알아보마.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다고요. 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다고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 며느리는 또 어떻고?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낮에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운명을 바꿀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친구 영숙이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체온계를 재봤더니 37도 5분이었어요. 미열이 있었죠.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한데 오늘 약속 취소할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영숙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아파? 병원 가봐. 괜찮아. 하루 푹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몸조리 잘하고.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덮었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도 쳤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듯 말 듯 했죠. 몸은 아픈데 머릿속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두 쌍이었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안 계시네. 그 다음은 수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고 하셨잖아. 저는 안방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나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쉬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 앉는 소리도 났습니다. 쿠션을 정리하는 소리, TV 리모컨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날카로웠죠. 왜 그래?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연기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가 말렸어요. 왜? 사실이잖아. 우리 진짜로 효도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 장례식 날 밤 기억 안 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했을 때 당신도 불편해했잖아. 수영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죠. 솔직해지자고. 우리 목적은 하나야. 어머님 재산. 목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죠. 빨리 이 집 명의부터 우리 쪽으로 정리해야 해. 수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개발 전에 명예 정리해야 세금도 덜 내고 나중에 골치 아픈 상속세도 줄일 수 있어. 명의를 정리하자고.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명의를 순순히 넘겨주실까? 당신이 잘 설득해야지. 수영이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절감한다고 하면 넘어가실 거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너무 그러지 마. 민준이가 또 말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죠. 또 시작이네. 수영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바보야? 명의는 안전하게 당신이 관리해야지. 당신 이름으로 해놓으면 어머님이 함부로 못 쓰잖아. 함부로 못 쓴다고요? 제 재산인데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집 팔면 돈이 얼만데. 수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25억 정도 나온다던데.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 돈으로 어머님은 우리 사는 동네에서 제일 싼 원룸에 넣어드리면 돼. 제일 싼 원룸이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원룸에?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정신 차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큰 집 필요해? 원룸이면 충분해. 충분하다고요? 40년을 살던 집을 팔아서 제일 싼 원룸이요? 그래도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 수영이가 말을 끊었어요. 걸어서 30분 거리로 알아봐. 왜 30분이야? 민준이가 물었죠.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잖아. 나중에 병원 갈 일 생겨도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수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장례식 날 우리 집에서 자르던 거 기억 안 나? 그 뻔뻔함이 재개발 보상금 앞에서는 오죽하겠어? 뻔뻔하다고요? 장례식 날 밤 지칠 대로 지쳐서 아들 집에 가려 했던 게 뻔뻔한 거였습니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돼. 어머님이 다른 생각하시기 전에 명의부터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약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동조하고 있었죠. 내일 서류 준비해서 가져올게. 당신이 어머님 설득해. 알았어. 잘하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알겠어. 두 사람이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자. 어머님 돌아오시기 전에. 현관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분노로요. 배신감으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살 기운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대신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앉았던 소파를 봤어요. 쿠션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제일 싼 원룸에 넣어드리면 돼.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돼.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이래서 매일 온 거였구나. 이래서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한 거였구나.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죠.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또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69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죠. 눈가에도, 이마에도, 입가에도. 나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제일 싼 원룸에 넣어도 될 만큼 만만한 사람인가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늘 들은 것은 입 밖으로 말을 꺼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위한 계약서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죠.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금매 전문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어봤죠.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세 군데였어요. 내일 당장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알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물만 마셨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요? 남편 사진을 향해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죠. 그때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움직이자. 아들 내외가 알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죠.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을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첫 차를 기다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내로 향했어요. 금매 전문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뒀거든요. 역 근처에 있다고 했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금매 전문 부동산이라고 써 있었죠.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반이었습니다. 9시에 연다고 써 있었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40년을 살던 집을 파는 게 맞나? 하지만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일 싼 원룸에 넣어드리면 돼.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돼.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9시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와 부동산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맞았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디 집이신가요? 주소를 말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요? 재개발 구역 아닙니까? 네, 맞아요. 와, 대박이시네요. 그 집을 파신다고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시세대로요. 25억이라고 들었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금매로 하시면 2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제 집이에요. 제 명의예요.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읽어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서명했어요. 휙휙 이름을 썼죠. 완료됐습니다. 매수자는 일주일 안에 나타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23억에 사겠대요. 그래요? 좋아요. 내일 계약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금 2억 3천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죠. 정말 팔았구나.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대출 받아서 샀던 집, 아들 키우며 행복했던 집.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부동산을 나와 여행사로 갔습니다. 세계 일주 상품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 가시나요? 저 혼자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혼자 세계 일주를요? 네. 1년 코스로 해주세요. 1년이요? 네. 천천히 돌고 싶어요. 직원이 여러 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도는 코스였어요. 이걸로 할게요. 총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비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좋아요. 결제할게요. 카드를 꺼냈죠. 출발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한 달 뒤로요. 알겠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오순덕. 티켓을 받아들고 미소가 나왔어요. 나 혼자만의 여행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전 일 때문이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갑자기요? 응. 엄마가 음식 만들게. 수영이랑 같이 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래간만에 밥 먹고 싶어서. 올 거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봤죠.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우, 새우, 전복, 랍스터까지 샀어요.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는 비싼 식재료들이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총 65만 원입니다. 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잔치 있으신가 봐요? 손님 오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니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일찍 일어나 요리를 시작했어요. 한우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새우찜도 만들었죠. 전복죽, 랍스터 요리, 샐러드, 각종 반찬들도 준비했어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진심으로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최후의 식사였죠. 오후 5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이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 앉아.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영이가 한우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민준이가 새우를 집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죠. 맛있게 먹어. 제가 말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조용히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영이가 민준이를 쳐다봤죠. 민준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명예 이전 서류예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명예 옮겨놓으면 세금도 절감되고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만든 거니? 아니에요. 엄마가 부르셨잖아요. 민준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수영이가 펜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집 명의를 민준이로 옮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계속 찢었어요. 2번, 3번, 4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찢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2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집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세계 일주 항공권이었죠. 2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집은 팔았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로 팔았어. 23억에 계약했어. 민준이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수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냈던 그날 밤 기억나니? 장례식 끝나고 새벽에 택시비 주면서 내보냈던 거. 그날 밤 나는 이미 너희를 자식으로 버렸다. 엄마, 그건... 민준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말 끊지 마.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제일 싼 원룸에 넣어드리면 된다고 했지?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된다고 했지? 민준이와 수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수영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제일 싼 원룸이 아니야. 저는 항공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사는 자유를 보여주는 거야. 1년 세계 일주. 혼자 다녀올 거야. 엄마, 제발.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이 집의 재산 가치만 보던 너희는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건진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이야. 이미 계약했어. 잔금은 보름 뒤에 들어와. 그럼 나도 이 집에서 나가. 4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거지. 너희가 탐내던 재산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해. 민준이가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줘. 할 얘기는 끝났으니까.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2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가라고 했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수영이 손을 잡았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해냈어.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해냈어.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죠.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와 수영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방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수영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2 사람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영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2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왔죠.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20억 7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계약금 빼고 남은 돈이었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안에 집 비워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구나.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식탁, TV, 장롱. 다 두고 가는 거였죠. 새 주인이 쓰든지 버리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니니까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행 떠나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함께 가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싣는데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시는데요? 세계 일주. 말했잖아. 혼자요? 아빠랑 같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죠. 백미러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짐을 보관소에 맡겼어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죠.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더 이상 답장할 일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호텔. 어느 호텔이에요? 제가 찾아갈게요. 올 필요 없어.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이제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출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갔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죠. 곧 저 중 한 대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혼자 마시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렸죠.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요. 오래 기다리셨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그린 지도였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를 돌아다니는 루트였죠. 그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들고 루트를 따라가 봤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케이프타운, 리우데자네이루.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6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그 시각 민준이와 수영이는 텅 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는 날이었어요. 40년 된 집은 철거될 예정이었죠. 재개발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수영이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 잘못이라고? 당신이 제일 싼 원룸 얘기한 거잖아. 민준이가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25억이 눈앞에서 날아간 거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대문에 기대 울었습니다. 수영이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팔렸고 어머니는 떠났어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69년을 살고 나서야 찾은 자유였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까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식사 드시겠어요? 네, 주세요. 쟁반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혼자 먹는 기내식, 혼자 보는 영화, 혼자 떠나는 여행. 다 처음이었죠. 그리고 다 좋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여행 가세요? 네. 세계 일주요. 혼자서요? 네.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69년 만에 처음 흘려보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